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종관기상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정식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정역학 균형과 직윤균형이라는 우리 종관기상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강조드리면 우리가 이 강의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날씨가 왜 생기고 날씨가 상승운동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하는 일들이 도대체 고저기압의 패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배우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강의에서 강조한 온도풍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날씨가 생긴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 강의와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온도풍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도풍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해해야 온도풍과 날씨를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층후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온도풍 개념, 그리고 한랭이류, 온난이류, 그리고 온도풍,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층후라는 개념을 먼저 정의하는 것입니다. 층후라는 것은 등압면 사이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등압면 사이의 두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먼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상층의 회색 면 자체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면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300 헥토파스칼 등압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 헥토파스칼 등압면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고기압, 저기압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상황을 먼저 가정해 보면, 자, 이렇게 등압면이 위로 봉구 솟아 있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기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위고도로 표현하면 지위고도가 높은 지역이고, 트로프라고 이렇게 트로프 축을 그려서 트로프라고 된 지역, 저기압이 기본적으로 기압이 낮은 그런 지역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위고도도 당연히 낮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1000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고 이 면을, 그리고 이 면을 300 헥토파스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층후가 이 그림상에서 가장 두터운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층후라는 것은 이 경우에 1000 헥토파스칼과 300 헥토파스칼 그 사이에 두께를 의미하므로 리지가 존재하는 이 라인을 따라서 층후가 가장 두터운 지역이 존재하겠죠. 네. 그리고 층후가 이 그림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가장 얇은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상층 트러프가 존재하는 이 라인을 따라서 층후가 이렇게 낮게 분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층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층후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등압면 사이의 두께를 의미한다. 그냥 아무런 두께가 아니라 두 등압면 사이의 두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층후와 온도의 관련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는 기층의 두께와 기온이 서로 독립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지표면에서 기압이 1013mB인 어떤 지역이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이 차이점이 어떤 A라는 지역 상공에는 지금 차가운 공기가 존재하고요. B라는 지역 상공에는 따뜻한 공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뭐 여러분들 A라는 지역을 그냥 시베리아 지역, B라는 지역을 적도 지역, 뭐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베리아 지역의 그 공기는 어떨까요? 굉장히 지표면이 차갑기 때문에 지면 냉각으로 인해서 공기가 밀도가 높아지겠죠. 지금 그것을 두 그림은 A라는 지역의 공기 밀도가 굉장히 크고 B라는 지역은 밀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포인트는 A라는 지역은 굉장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공기가 압축이 돼서 밀도가 굉장히 높고 B라는 지역은 밀도가 낮다, 상대적으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굉장히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공기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공기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은 우리 대기에서 무게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 반드시 자동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과학에서의 무게는 압력이다. 이렇게 그냥 튀어나오도록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상공에 존재하는 모든 공기의 무게를 합하면 그 지점의 기압과 같다라는 거 우리 이미 이전 시간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무게가 압력이기 때문에, 자, 왼쪽 같은 상황, 굉장히 콜드하고 덴스한 에어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압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무거운 공기가 아래쪽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무겁기 때문이죠. 무거우려면 기압 차이가 커야 되겠죠. 기압이 아래쪽에 무게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기압이 확 떨어지겠죠. 자, 오른쪽 경우를 봅시다. 오른쪽 경우는 무게가 기본적으로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less dense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기압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더 높은 상공에서 이런 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물론 전체적인 총 토탈 에어 컬럼의 기압을 따지면 두 지역 다 기압을 1013mB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토탈 에어 컬럼의 무게는 두 경우 다 지금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층이 굉장히 차가운 경우에는 빨리 기압이 떨어져서 기압이 예를 들어 이 정도 가면 벌써 500mB가 되는데 오른쪽 경우는 이만큼 올라가야 500mB가 된다. 이 상황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층후의 경우는 어떨까요? 1013mB와 500mB의 층후가 왼쪽의 경우는 굉장히 얇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층후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이것이 층후와 기온의 관련성입니다. 사실 기온이라기보다는 어떤 두 기층의 두 기압면이 만들어내는 공기 기둥의 평균 온도. 그러니까 층후와 평균 온도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유는 대기 과학에서는 공기의 무게가 압력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경우의 평균 온도를 이런 식으로 꺽쇠를 써서 T라고 하고, 여기를 T1이라고 하고 T2라고 하면 이쪽이 훨씬 따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층후와 평균 기층의 온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쉽게 표현하면 두꺼운 공기는 따뜻하다, 얇은 공기는 차갑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단 여기 생략된 말은 두 기층, 그러니까 1000헥토파스칼, 500헥토파스칼처럼 기압을 정의를 하고 층후를 생각을 한다는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게 직관적으로 층후와 기온의 관계입니다. 두꺼운 공기 따뜻, 차가운 공기 차가운 공기 얇음. 요 관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층후와 평균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였으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층후와 평균 온도,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summer wind, 즉 온도풍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죠. 굉장히 차갑죠. 솔라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온이 되고, 적도 지역일수록 고온이죠.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기온이 낮다. 그러면 층후가 얇다. 기온이 높다. 그럼 층후가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 앞면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려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쉘로해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등 앞면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바람은 어떤 식으로 분포할까요? 갑자기 층후와 어떤 두께와 온도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대기과학에서 두께, 기층의 두께와 온도와 바람이 서로 독립이 아니고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를 이해하는,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기과학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일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로 북쪽이 저온이 있고 남쪽이 고온이 있다. 그러면 대기과학을 열심히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가운데에서 바람이 어떻게 분포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바람은 바로 이런 식으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바깥에서 종이 안쪽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의미하죠. X 표시는요. 그리고 동그라미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지금 상공으로 갈수록.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커지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라고 하고 고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점점 세게 분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쉬어라고 합니다. 바람의 세기가 방향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쉬어라고 하고, 이것은 연직 바람으로 갈수록 바람이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연직 바람 쉬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남쪽 북쪽이기 때문에 딱 이러한 상황이죠. 바람이 상공으로 갈수록 편서풍이 강하게 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으면 층후의 분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바람의 분포는 자동적으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편서풍이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쪽에 따뜻한 공기,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층후를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남쪽이 두껍고 북쪽이 얇다. 그리고 이러한 층후를 예상하는 순간 그 가운데 지역에서의 바람의 분포는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편서풍이 강해진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런지는, 편서풍이 왜 상공으로 가면 강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온도풍을 다루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연직 바람 시어가 강해지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온도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summer wind라고 합니다. summer wind. 사실은 여러분들 제트기류 다 아시죠? 제트기류의 근본 원리는 바로 이 온도풍입니다. 더욱 근본 원리는 북쪽이
차갑고 남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제트기류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배운 우리가 제트기류 이야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요 극소용돌이라는 건데요. 극지역 상공에는 굉장히 차갑고 강력한 저기압 볼텍스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북반구 폴라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위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바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늘 나옵니다. 예보관 분들이시거나 항상 북반구 전체에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늘 보시는 분은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 지금 상공에 강력한 저기압이 존재하는가? 사실은 극지역의 지표면에는 고기압이 존재합니다. 고기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차가운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압성 순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상공에는 예외 없이 항상 강력한 이런 저기압 볼텍스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이 극저기압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저기압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저기압의 엣지를 따라서 제트기류가 존재하고, 이 제트기류의 사행이 바로 우리가 늘 접하는 고기압, 저기압의 이동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상공에 저기압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극지역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앞그림으로 돌아오면 이해가 굉장히 쉬운데요. 자, 앞에서 이제 극지역이 차갑고 적도지역이 따뜻한 경우에 등압면이 이런 식으로 분포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굉장히 층후가 얇아져서 이런 식으로 분포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지위고도가 어떨까요?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상에서 지위고도는 극지역이 굉장히 낮죠. 지위고도가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지역에 저기압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즉, 이 그림 자체가 바로 극지역의 상공에 강력한 저기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자, 등 고도 좌표계에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평형선을 그어서 이 지역의 기압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가 이미 500헥토파스칼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400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극지역의 폴라 볼텍스, 극소용돌이, 극저기압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극저기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저기압이 존재하고 지금 그 극저기압의 경계가 바로 아까 말했던 이 편서풍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제트기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북극 지역에 차갑고 밀도가 큰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층후가 훨씬 얇아서 적도 지역보다 제트기류가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트기류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 이론을 배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복사 에너지, 태양을 가정하면 솔라 에너지가 적도를 훨씬 더 데피고 북극을 잘 데피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층후의 차이가 생기고, 이 층후의 차이는 제트기류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중심에는 온도풍 균형이라는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층후가 기층의 평균 온도와 같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층후가 두꺼우면 공기가 따뜻하다, 층후가 얇으면 공기가 차갑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는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정량적으로 수학적인 관계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력학 균형, 우리 대기가 정력학 균형을 만족한다는 그 가정 때문에 이러한 온도와 그 다음에 기층의 두께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이 슬라이드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시될 일련의 슬라이드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슬라이드들을 보시면 정역학 평형으로부터 어떻게 기층의 두께와 두 등압면 사이의 두께와 평균 온도가 유도가 되는지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유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들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들을 따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마지막 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역학 균형만을 이용을 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P = ρRT 잘 아시죠? 이것을 정역학 방정식에다가 P = ρRT에서 ρ 대신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기층의 두께와 그 다음에 온도를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density를 삭제하고 이 식에서 온도를 도입을 해야지만 온도와 두께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수식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 식은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의 의미만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떤 P1이라는 등압면을 가정을 하고요. P2라는 등압면을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 기층의 평균 온도를 T라고 합시다. 여기서 평균된 이 두께의 평균된 온도를 T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고도를 이 지역의 지위 고도를 Z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Z2라고 하면 우리가 요 두께를 ZT, thickness의 약자로 ZT라고 하면 이 ZT는 어떻게 define이 되냐면 수식적으로 정역학 방정식에서부터 그냥 상태 방정식을 조합해서 쭉 유도를 하게 되면 ZT는 H ln P1 나누기 P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P1, P2는 이미 곧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뭐 P1은 1000mV, P2는 300mV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쉽게 계산이 되는 양이고요. 자, H만 알면 되겠죠? H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R, T 나누기 G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H는 영어로는 뭐 스케일 하이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평균 온도에 비례하는 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수식 자체가 기층의 두께가 요 기층의 평균 온도는 어떻게 정의가 됐죠? 평균 온도는 기본적으로 로그 웨이팅된 그 기층의 평균, 그러니까 T를 P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다시 DP로 나눠주는 그런 형태니까 이것은 이 기층의 평균 온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평균 온도라고 정의될 수 있는 양에 비례하는 H로서 ZT가 정의가 된다. 그렇죠? 앞에서 제가 정성적으로 계속 설명드렸던 두 기층의 두께가 기층의 평균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정역학 평형과 정역학 방정식과 그다음에 상태 방정식의 조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제시된 이 슬라이드들을 이용해서 이것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한 번씩 다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